오늘 또 저희 원래 강연에 참석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BTN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불안 다루기와 그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불안에 관한 명상을 오늘 강의합니다.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불안은 현대인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그리고 불안은 우리를 준비하게 하고 새로운 창조를 만들기도 하지만 어쩔 땐 과도하게 불안함으로 인해서 현실 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게 불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우신가요? 함께 불안을 공부했으면 좋겠고, 그 공부를 명상을 통해서 그 불안을 어떻게 극복했지, 이 부분을 함께 학습하고 이해하고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불안이에요. 뭐라고요? 불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현대인들이 또 우리들이 어쩔 수 없이 짊어지고 가야 할 그 맞는 그 짐 가운데, 과제물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불안은 우리를 미래를 준비하게도 하고 그런 순기능도 있어요. 근데 동시에 또 너무 불안하면 어때요? 네, 제가 아시는 분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예비 시험을 칠 때는 친구들보다 잘 나와. 그런데 본 시험을 치면 어떻게 돼요? 항상 당신 실력보다가 낮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아주 힘들어. 힘드니까 또 불안해져. 김창준 교수님 이야기는 이걸 2차 불안이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이것을 불안의 불안, fear of fear, 두려움의 두려움이라고 그래. 한번 학습됐기 때문에 불안으로 인해서 시험에 실패했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 가서는 어때요? 더 불안해져 가지고 시험 문제를 잘 못 푼대. 그래서 아니 어디서 못 풀었니 물어봤더니 5번까지는 너무 쉬워서 잘했대. 근데 6번에서 어떻게 됐어요? 너무 어렵고 모른다 나오니까 불안이 확 밀려오면서 그때부터 머리가 어땠어요? 새하얘져 가지고는 시험을 망쳤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시험을 또 쳤어.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이때도 처음에는 좋았는데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졌대. 너무 불안하면 어때요? 화장실 가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신가요? 예. 너무 불안해서 화장실 가고 싶어서 감독관에게 요청을 했어요. 저 화장실 가야 됩니다. 화장실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감독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가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23살짜리는? 옷에다 쌌대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로 시험은 어떻게 됐어요? 망쳤고 떨어졌다고. 이 이야기를 누가 저한테 전해줬어요? 그 아버님이 자기 아들이 걱정하면서 시험을 지금 몇 번째 떨어진지 모르겠다고. 근데 예비 시험을 치면은 항상 그 높은 점수가 나오는데 막상 시험을 치면 어떻다는 거예요? 안 좋게 나온다. 그래서 적절한 불안은, 적당한 불안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데, 과도한 불안들은 어떻다? 우리를 아주 이렇게 현실 문제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힘들게 한다. 그래서 불안을 관리를 해야겠다. 불안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안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안을 관리하는 게 스트레스 관리다 이 말이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기업체든 가정에서든
모든 곳에 불안이 스며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 이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불안을 경험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살아 있다는 게 뭐다? 불안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불안이란, 고통이란 뭐라고요? 우리 산다는 게 고통이다. 그러니까 이 고통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수용하라, 이런 뜻이지. 이 삶이 고통이니까 도망가라, 회피하라는 뜻은 아닌데, 회피를 하면 할수록 더더욱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사례를 이야기해 볼게요. 아까 김창준 교수님께서도 수용하라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불안은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살아있는 한 뭐 한다?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첫 번째는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수용을 하라. 근데 대부분은 불안을 하면 어때요? 도망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도망가는데 어떻게 도망가냐 하면은, 시험을 치는데 5번까지는 쉬웠는데 6번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쇠하해졌다는 것은 시험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체적 현상인데 이걸 우리는 회피한다 그래요. 보통은 그걸 도망간다고는 이야기 않죠. 근데 머리가 쇠하해져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것은 위협적인 상황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적인 상황으로부터 도망갔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틀려버린 거고, 또 이런 경우도 회피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힘들고 그러면 어때요? 호랑이가 쫓아오면 동물들 어때요? 오줌 싸요. 맞죠? 그러니까 이 23살 이 청년도 얼마나 급했으면 화장실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화장실 가고, 분명히 시험 전에 화장실 갔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화장실 갔대요. 그런데 시험 보는 도중에 다시 또 화장실이 가고 싶어진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뭐라고 보는 거예요? 불안, 회피. 그래서 회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통제한다는 뜻하고 같아요. 통제한다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로는 여러분들이 아이를 통제하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어릴 때는 잘 들은데 걔가 사춘기가 되면 어때요?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통제하려고 하면 엄마가 간섭한다, 아빠가 간섭한다 그러면서 그 간섭과 통제 그에서 오는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아이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반항하고, 또 가출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엄마 앞에서 말을 안 해요. 이렇게 불안할 때 통제를 해. 근데 이 통제 전략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미안한 말인데 종교계도 통제를 해요. 누구를 믿지 않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이것도 통제고 관리 방식이에요. 대표적인 위협을 해가지고 너 지옥에 가. 이것도 그러니까 뭐 해라? 믿어.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통제 방식이고, 또 통제 방식, 대표적인 통제 방식이 또 뭐가 있어요? 너 기업체에서는 너 이거 해. 그러면 인센티브가 얼마를 줄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통제죠. 이게 가정에서는 엄마가 통제를 해. 회사에 가면 누가 통제해요? 회사가 통제를 하죠. 절에나 교회를 가면 누가 통제해요? 거기 가도 또 통제를 한단 말이야. 믿어라. 안 믿으면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통제를 해요. 근데 병원에 가면 통제 안 할 것 같으세요? 병원은 뭐라고 어떻게 통제해요? 너 암에 걸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수술해서 어떻게 해라? 아, 병원 가면 수술하는 소리 안 들어요? 예, 수술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나쁜 거야. 이게 통제의 핵심은 뭐냐면 불안은 나쁜 거야. 암은 나쁜 거야. 지옥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나쁜 거야. 그러니까 통제 수단으로 이걸 이야기해. 그러니까 집에 와도 통제고 학교에 가도 아니 정해진 자리에 딱 앉아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ADHD야 이렇게 진단을 해버리고 병원에 데려가서 우리 아이 문제가 있어요. 머리 좋아지는 약 주세요라고 해서 약물로 통제를 하죠. 안 그런가요? 그래서 학교라는 것은 거대한 수용소와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왜냐하면 귀찮고 힘든 아이들을 학교라는 수용소에다 넣고 통제하는 거예요. 병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물로 통제. 그래가지고는 멍하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약물 처음에 우울증 불안장애인데 반알 먹었는데 1년 2년 지나니까 2알 3알 지금은 한 움큼을 먹는다. 통제를 계속하면 마비가 되고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때요? 전반적으로 통제 문화예요. 통제. 아주 뭐죠? 문화적 그 압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ADHD 학생을 만났더니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저도 인간 대접받고 싶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저도 인간인데요. 집에 오면요 엄마나 할머니가요 내 남동생만 좋아하고요 나는 여자라고요 쳐다도 안 봐요. 학교에 가서도요 그 공부 못한다고 선생님이 나를 구박해요. 그럼 넌 어떻게 하는데? 전 너무 외롭고 슬퍼요. 그래서 자기는 장난치고 깽판을 부릴 수밖에 없대요. 근데 이 아이는 머리 좋은 약 ADHD라고 해서 병원에 데려가서 약을 먹여. 약을 먹여놓고 이 아이의 활달한 이 성격을 어떻게 만들어놔요? 유순하고 차분하게만 약물로 이렇게 통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통제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따라해봐. 통제 전략. 예, 현대 문화는 뭐다? 통제다. 예, 프로이트는 문화란 곧 통제다 그래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그 실험을 이산화탄소 흡입 실험이라고 해요. 따라 해볼래요? 시작. 흡입 실험. 무슨 말이냐면 이산화탄소, 산소를 공급하면 머리가 맑아지는데 막 오염이 많고 미세먼지가 많으면 머리가 어때요? 아프고 몽롱해지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이산화탄소를 강제로 이렇게 흡입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일어날까요? 공황 장애를 일으켜요. 공황 장애는 죽을 것 같은 공황도 이게 불안이 강해지면 공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급성으로 오는 거예요. 급성 공황 장애, 죽을 것 같은 뭐라고요? 죽을 것 같은 불안감이 발작적으로 찾아오는 것을 그 공황이라고 그래요. 이걸 anxiety보다는 fear라는 말을 더 잘 써요. 그래서 그 공포, 공황이 오는 거죠. 근데 이산화탄소를 흡입 실험을 하면요, 산소 공급량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죽을 것 같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그 흡입을 그 봉지를 뜯어내죠. 나 못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이 실험에 참여하겠다고 사인을 했지만 나는 못하겠다고 뜯어내죠. 그래서 중간 포기. 또 한 가지 방법은 어떻게 해요? 이것도 통제죠. 네, 이것도 통제예요. 이산화탄소 흡입 못하겠다고 손으로 뜯어내는 것은 통제의 일부예요. 또 통제 방식은 뭐냐 하면은 이산화탄소 흡입 맞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건 뒤로 발라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뒤로 발작을 일으켜서 뒤로 넘어져요. 근데 A 집단은
통제에 익숙하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산화탄소 흡입 실험을 했어. 그래서 탈락자와 중간에 발작을 일으켜서 넘어진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아주 50% 정도로 많았어. 그 집단은요. 근데 이 집단은 A 집단인데 다시 그 비교 집단으로 B 집단은 뭘 했냐면은 명상 공부를 하고 불교가 모든 것은 고통이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수용하고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거라.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이가 청소년이 돼서 반항을 하더라도 엄마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 반항을 받아주는 거죠. 저항을. 예, 이걸 수용한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용하고 뭐라고요? 허용하는 거. 예, 예. 수용하고 허용하는 이 수용하고 허용 지수가 높고 이것을 먼저 훈련시킨 다음에 이 그룹한테 뭘 또 씌웠어요? 이산화탄소 그 봉지를 코에 딱 씌워서 해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그룹은 어떻게 됐어요? 탈락자가 한 그룹도 없었어요. 그 견딘 거죠. 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견디는 힘이 훨씬 강하더라. 네. 면역 능력이 훨씬 더 강하더라. 그래서 명상을 하는 것은 수용하고 허용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이것을 서구 심리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 수용 전략. 명상의 전략은 수용하는 거다. 이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수용 전략. 따라 한번 해볼래요? 수용 전략. 수용 전략. 명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일어나는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한다? 받아들이고 인정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조금 이따 내가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걸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강의 주제는 그거예요. 불안이 올 때 불안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종류와 원인과 지속의 메커니즘들은 김창준 교수님이 1교시에서 해주셨잖아요. 제가 하는 것은 그걸 근거와 바탕으로 해서 불안을 어떻게 이겨낼 거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전략은 뭐다? 수용하라 이거. 허용해 주라. 내 가까운 사람들의 그 불쾌한 말이나 짜증나는 말 그것들을 어떻게 해주라? 받아주라. 인정해주라. 나도 불안했지만 그들도 불안해서 그러는 거다. 그가 중요한 사람을 떠날까봐 또 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까봐 불안해서 그러는 거다. 그래서 그 받아주라. 그러니까 명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내가 잘 못 받아주니까 아니 명상하시면서 가르치면서 왜 수용 안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아주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용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말로는 수용하고 허용하죠. 그런데 막상 현장에 닥치면 어때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노력하고 계시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불안할 때 말을 많이 하죠. 이게 좋을까요? 이게 좋아요. 불안할 때 가까운 사람, 믿을 만한 사람과 소통하라. 이게 두 번째 전략. 뭐라고요? 첫 번째 수용해라. 두 번째는 소통해라. 뭐 해라? 말을 해라. 여기 좋은 사례가 있어요. 거기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는데요. 비행기가 불시착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소리를 질러대고 도망을 가고 일부는 부상도 당했어요. 근데 그 소리에 놀라가지고 교실에 있던 그 학생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리창을 문 열고 갑자기 밖에서 막 소란스럽고 꽝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놀래가지고 다들 유리창 문을 열고 그걸 바라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놀라운 광경을 학생들과 교사들이 이제 다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놀라고 공포에 휩싸이는 그때 그 담임 교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키포인트라. 어떻게 했을까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통제 전략, 다른 하나는 수용 전략. 통제 전략에 익숙한 교사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창문을 다 닫고, 애들이 울고 불고 소리 지를 때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 그리고 울지 마라. 그리고 뭐 해라? 호들갑 떨지 마라. 이건 A 교사는 그렇게 했대. A반은. B반은 어떻게 했냐면은 반대로 어떤 전략을 썼어요? 수용 전략을 썼어요. 이 수용 전략은 어떻게 해요? 우는 아이들에게 울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우라고. 그리고 막 공황과 공포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막 소리를 막 내고 친구들하고 막 그 이야기하도록 한 거예요. 이 수용하고 허용하는 이 반은요. 그 다음 날, 그 다음 시간 수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그 통제 전략하고 울지 못하게 하고 그 공포를 말하지 못하게 한 이 반들은요. 계속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애들이 불안하고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고 어떤 아이들은 실신하고 어떤 아이들은 뒤에 가서 넘어지고 사실상 수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뭘 보여주느냐? 불안할 때 어떻게 하라?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어떻게 해라?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안할 때 어떻게 해라? 첫 번째 수용하고 두 번째 말하라 이거예요. 표현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그 교재에 보면 빈 페이지가 있죠. 내가 언제 불안했는지 한번 써봐. 이거 죄송해요. 거기다가 한번 내가 불안할 때 언제였나 하고 한번 써봐.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말하기예요. 글로 써보고 말을 해보는 거예요. 세 개 다 썼나요? 좋아요.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뭐 할 차례예요? 말하기 할 차례예요. 아니, 옆 사람하고 인사해봐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야기해도 될까요? 제 불안에 관한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실래요? 그동안 같이 강의 들으러 오셨은 인연으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혼자 앉아 계신 분은 그냥 말을 하세요. 누구한테 하듯이? 인경 스님 보고 이야기하세요. 그냥 혼자 앉아 계신 분은. 그리고 두 분이 이야기를 해봐요. 자, 좋아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자, 이야기를 시작해봐요. 시작. 역할을 한 사람 들어줬잖아요. 이번에는 말하지 않는 분이 자기 불안을 이야기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불안 이야기할게요. 좀 들어주세요. 이야기를 잘 않는 분도 계시고 이미 다 하셨나 봐요. 그렇게 빨리 끝났어요? 수고했어요. 옆 사람하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괜찮으세요? 아니 핵심은 그거예요. 불안이 감소된 것 같아요? 예, 예. 처음에 내가 느낀 불안하고 말을 하고 난 느낀 불안이 감소됐다고 느끼신 분 손 들어봐요. 오케이. 아, 뭐 말을 하나 안 하나 비슷하다라고 생각한 사람 손 들어봐요. 예, 예. 알았어요. 말을 하니까 불안이 더 강해졌다. 손 들어봐요. 내리세요. 그 내가 확인해 보니까 감소했다는 게 전체 가운 110명 가운데 아마 한그 7, 80% 정도는 그렇고 더 강해졌다는 사람은 한두 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인정하고 허용한다는 것은 남에게 말할 수 있을 때 인정하고 허용하는 거예요. 나 안 돼. 이것은 수치스러워. 난 절대 말할 수 없어. 설사 남편이라 할지라도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는 거야. 이것은 허용한 게 아니죠. 여전히 통제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불안 감소가 안 돼. 이것은 이산화탄소 봉오리를 자기가 코에다 붙이고 있는 것처럼 갈수록 점점 불안이 증대되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어때요? 믿을만하고 의지할 수 있고 안심되는 분한테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게 소통이고, 그러니까 첫 번째 자기 스스로가 인정이 되라. 나 이거 이야기할 수 있어. 이 불안해. 이건 이야기할 거야 라고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아픔을 수용하고 나의 고통을 먼저 수용을 해야 돼. 그래야 나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그게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남에게도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나를 인정하고 수용을 해줘야 돼.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먼저 인정을 해야 돼. 나를 내가 인정을 하지 않는데 누가 인정을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인정해라? 나를 인정하는 게 그게 수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가 인정이 될 때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 인정 후 이야기를 해라. 그럼 누구한테 할 거냐?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야기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병원에 안 가요. 근데 이야기할 수 없다고 판단되시는 분은 점점 악화돼서 힘들어져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인정하고 허용한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믿고 소통할 수 있다. 그래서 말을 해라. 오케이? 예. 그래서 오늘 말을 하니까 가벼워졌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하려는 것은 이 불안 명상이에요. 뭐라고요? 불안을 명상의 주제. 호흡 명상은 명상의 주제가 호흡이고, 명상의 주제가 불안이에요. 이 용어는 신조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아셨어요? 인경 스님이 만들었어요. 오늘 강의를 위해서. 자,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아 봐요. 그리고 두 다리는 11자로 하시고, 그리고 양손은 조용하게 허벅지에 올려놓고, 어깨에서 힘을 빼시고, 그리고 불편하신 분은 등받이에다가 등을 대셔도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숨을 깊게 들어 마십니다. 내쉬고, 숨을 깊게 들어 마시고,
내쉬고. 저를 따라오세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은 불안을 이야기했어요. 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과 관련된 사람은 손 들어봐요. 내리세요. 좋아요. 직장과 관련된 불안인 사람은 손 들어봐요. 네, 내리세요. 네. 이 세상, 미세먼지라든가 무역 갈등이라든가 경제적인 이런 문제들로 불안인 사람 그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어떤 이유든지 제일 가까운 그 가족과의 불안이 여기 오신 분들의 80%가 가족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 애착 대상이 위협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시고 그때 내가 느끼는 불안의 이름을 붙여봐요. 이 감정을 불안이라고 한다. 따라해봐요. 이것은 불안이다. 이것은 불안이다. 그 불안을 느낄 때 몸에서 어떤 느낌이 있어요? 심장이 뛴가요? 심장이 뛰면 손 들어봐요. 내리시고. 몸에서 열이 나고 막 긴장이 되면 손 들어봐요. 오케이. 머리가 아파오면 손 들어봐요. 내리세요. 온몸이 조여오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내리세요. 그런 현상이 몸 느낌이에요. 네. 지금 나 불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불안의 강도가 그 불안을 느껴요. 그 불안이 80%처럼 높은 강도인 사람 손 들어봐요. 내리시고 60% 정도인 사람 손 들어봐요. 오케이. 내리시고 불안 강도가 40%인 사람 손 들어봐요. 내리세요. 오케이. 잘하셨어요. 그 몸 느낌을 느껴요. 몸 느낌을 느껴요. 그걸 허용하는 거예요. 몸 느낌이 싫은 느낌이라고 도망가거나 거절하지 말고 그 몸 느낌을 수용하고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받아들이세요. 숨을 깊게 쉬면서 숨 들어 마시면서 그 불안을 받아들이고 내쉬면서 그 불안을 조용히 바깥으로 내쉬어요. 자, 다시 한번 불안을 받아들이세요. 수용을 하고 조용히 내쉬어요. 숨을 크게 들어 마시면서 수용하고 불안을 수용하고 내쉬고 다시 한 번만 더 해봐요. 숨을 들어 마시면서 불안을 받아들이고 내쉬면서 불안을 바깥으로 공기 바깥으로 내보내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숨 들어 마시고 불안을 받아들이고 숨을 내쉬면서 불안을 내쉬어요. 지금 어떤가요? 불안이 조금 감소됐나요? 감소되신 분 손 들어봐요. 예, 좋아요. 이렇게 느낌을 느끼면 허용하면 불안이 감소된다는 거예요. 예, 좋아요. 50% 정도 되시는 분들이 감소된다고 손 들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그 불안을 느껴요. 그 불안은 어떤 생각을 하니까 불안해진가요? 그 생각을 찾아요. 어떤 생각을 하면 불안해지나요? 손 들어봐요. 그가 혹은 그녀가 떠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 불안해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떠날 것 같다. 오케이, 내리세요. 내가 원하는데 그게 이루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사람, 불안인 사람 손 들어봐요. 오케이, 아주 많아요. 오케이. 어디에 내가 경제적으로 투자했는데 그게 원하는 대로 안 될 것 같다. 투자에 손실이 올 것 같다. 내 재산에 손실이 올 것 같다. 이 사람 손 들어봐요. 예. 오케이. 좋아요. 생각. 이것은 생각이다. 해봐요. 시작. 예, 다시 한번. 이것은 생각이다. 이렇게. 좋아요. 잘했어요. 이번에는 내가 그 생각을, 나의 불안을 이야기시키는 그 생각을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겠어요. 내가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자, 눈 감고 그 사람을 떠올려 봐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엄마인 사람 손 들어요. 좋아요. 아빠인 사람 손 들어요. 아이고, 아빠는 한 분도 안 계세요. 그 다음에 친구인 사람 손 들어봐요. 와, 많네요. 예. 사찰의 스님이거나 그런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 사람 손 들어봐요. 오케이, 좋아요. 그 가까운 사람이 표정이 어떤가요? 따뜻하고 믿음직해요? 예, 그 사람한테 내 불안을 이야기해봐요. 방금 전에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자, 혼자 그 소리 내서 이야기해봐요. 자기 귀에 들리도록. 시작. 입술을 움직여서 이야기해봐요. 그 사람을 이름을 부르세요. 시작. 자, 이야기해봐요. 좋아요. 이번에는 좀 더 크게 해봐요. 시작. 더 크게. 그 사람한테 더 잘 들리게. 하나, 둘, 셋. 크게. 시작. 오케이, 크게 해봐요. 네. 무관 스님, 크게 해봐요. 오케이. 좋아요. 지금 이야기하고 나니까 어때요? 좀 나아졌어요? 예. 이야기하고 나니까 불안이 감소됐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 좋아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호흡으로 와봐요. 그 불안한 느낌, 또 내 이야기를 들어준 가까운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해봐요. 시작. 덕분에 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지지개를 켜봐요. 하나, 둘, 셋, 넷. 뒤로 넘기세요. 바로. 다시 한번 두 손 지켜 올리고 양 발에 끝에 힘을 주면서 지지개 켜기. 하나, 둘, 셋, 넷. 좌우로 흔들흔들 하세요. 좌우로 흔들흔들. 빠른 속도로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바로 어깨 돌리시고. 불안은 몸 느낌으로 나타나고, 방금처럼 불안을 충분하게 느끼고, 어떤 생각이 불안하게 했는지, 그리고 그 대상에게 나의 이야기를 하면 한결 가벼워지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현실 속에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강의 시간이 끝났다고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축하드려요.